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이가 왔습니다. 왔고 가수원 집회에도 이렇게 썰이가 왔습니다. 자, 꽃눈은 다 형성이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정하시기 앞서 가지고 사과나무의 전정 관련 기초 이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지 성장의 법칙이라든지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저렇게 자르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본 CN율, TR율, 정부 우세, 하지 우세, 가지 생리 성장 법칙 그런 기본적인 이론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과수를 재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과수 재배에 있어 가지고 기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간략히 말씀드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들어보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 수학을 배우듯이 재미가 없습니다.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참고 끝까지 한번 탐독하시면은 사과나무 관련 기초 이론은 100% 습득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예정드렸던 바와 같이 정지, 전정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전정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이 내용, 이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에 가도 기본 습득 이론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전정에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지, 전정입니다. 한문으로 정지, 전정. 이 정자는 가지런 할 정입니다. 지자는 가지지, 전은 자를 전, 정은 정할 정. 그래서 가지런이 가지를 자른다. 여기 또 보면은 우측 좌측 하단에 보면은 사과라는 말이 있죠. 모래사변에 과실 과자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또 나중에 또 추가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내용 알고 있어야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어디 가서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과콜라 TV 방송은 뭐 유튜브지만은 한국과수농업의 교육방송을 지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지, 전정 이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에 앞서서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유튜브 사과콜라 TV는 온라인 교육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상병 우려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100명 이상의 집단교육, 집단단체 견학 등을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따라서 사과콜라 방송이 그 역할을 대신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과콜라 방송은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방송합니다. 시간을 할애해서 주로 현장의 모습, 현장의 상황을 방송해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즉시 답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과콜라 TV는 1인 운영 매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운영자인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활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컴퓨터 또는 집에 있는 TV를 보시면은 화면도 크게 나오고 더욱더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가 뭐냐, 그 다음에 전정은 뭐냐. 우리 보통 전정이라고 얘기하죠. 그 원칙은 정지, 전정, 쉽게 전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정지는 뭐냐, 나무의 일정한 수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가지의 유인, 그 다음에 전정, 박피, 아상, 가지 비틀기, 염지죠.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나무의 생장, 가지의 발달 방향, 골격지의 발달 등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정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게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면 나무의 골격지 또는 나무의 수형을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정. 전정은 나무의 일부 가지를 잘라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합니다. 나무가 성목이 되기 전까지의 전정은 대부분 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성목이 된 이후의 전정은 원만한 개화 결실과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서 수관 내 햇빛과 약재의 도달력을 좋게 하고 노화된 가지를 갱신하는 등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과를 능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금의 이 어원, 사과의 이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능금은 본래 사과의 본래 이름은 능금이다. 한자어로는 임금이죠. 능금나무 금자입니다. 이게 능금나무 금. 그래서 임금이라고 쓰고 능금이라고 읽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을 뜻하는 임금과 발음이 같아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능금으로 발음을 바꾸어 불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름을 굳이 바꾸어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임금의 일본식 발음 그대로 링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과. 사과라는 이름에 모래사자를 쓰는데 삼수변은 물을 뜻하고 물 빠짐이 좋은 모래 땅에서 잘 자라는 과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류라고 했죠. 성류 돌석자입니다. 성류는 류는 성류나무류가 되겠습니다. 성류에는 돌석자가 들어가는데 원산지가 페르시아와 서부 인도로서 이곳을 한자어로 안선국이라고 부르습니다. 안선국. 거기에 보면은 여기 돌석자가 들어가죠. 따라서 여기에 생산되고 해서 우리가 여기 돌석자가 들어갑니다. 성류 여기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어떤 하나님 명예는 그런 개념과 어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 전정의 필요성과 목적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과일나무에 있어가지고 가지를 잘라내야 되느냐?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필요성은 무엇이냐? 보면은 우리나라는 여름철 장마와 고온으로 가지가 도장하거나 꽂는 형성이 불량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조 조건과 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정은 가지의 성장을 적절히 조절하는 동시에 모든 잎이 햇빛을 골고루 받게끔 해서 잎이 유효역파되도록 하는 겁니다. 가지를 적절히 배치해서 연면적에 최적화를 우리가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전정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맞추어 수영을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임해서 두면은 경계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생리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적 편리도모와 결실작용에 유리하도록 수관을 제한 또는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정지와 전정이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정 시에는 나무의 생리성장을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다음에 목적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전정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정지, 전정, 즉 전정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방법이 좀 더 좋더라.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정, 무슨 전정, 누구 방식, 이런 방식 등을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정은 나무의 대목, 그다음 품종, 나무의 수수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전정량에 따라 시비량도 여러분들이 달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내 가수원의 가수원 조건, 나무의 수령,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처한 작업 환경 등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사과나무 전체에 햇빛과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고 있느냐, 또는 공기가 잘 유통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단과지를 착생한 3년지 가지가 충분한가. 왜? 사과나무는 3년지 결실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자란 충실한 새로운 가지는 배치되었는가. 질 개념이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저비용 투입으로 고품질 생산이 가능한가. 재배 관리 노력을 줄이고 해거리 없이 매년 일정량을 수확할 수 있는가. 최소 5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전정할 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야기 좀 달라집니다만, 화상병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외적으로, 외국에는 과거부터, 우리는 최근 들어서 화상병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사과재배 50년, 주지경신, 그 다음 화상병에 대하여 해서 제가 작년 여름쯤 돼가지고 화상병에 대해서 제가 사콜라 TV를 통해서 방송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화상병, 사과 화상병 또는 화상병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장면을 검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이 작년에 또 한 번 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전에 제가 가수원이 불에 탄다라는 제목으로 화상병에 감염 상태와 누가 가수원에 불을 놓았나, 이미 기주화된 화상병이라고 제가 주 제목으로 테마를 달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했는데 조회수가 한 8,800명 정도가 이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화상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화상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육도 받고, 또 감염되는 지역, 감염된 농가들께서는 그 증상을, 병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화상병 감염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내 주위 또는 내 가수원에 화상병 경험이 없는 우리 사과 재배 농가들께서는 화상병의 초기 병징을 잘 모르십니다. 화상병이 이건 상대 감염이 없는 거죠. 적과 무렵 또는 적과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초가 갈변되고 열매가 수분을 공급하지 못해서 위조 증상이 오고 종래는 암갈색으로 변해버립니다. 보면 최초 여러분들이 적과 또는 적과 무렵 보시면은 햇순 가지에 이렇게 진액이 나옵니다. 숲에 진액이 흘러나오고, 이 진액이 흘러나온 가지 끝부분은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쏙 꼬부라집니다. 그리고 근처 열매는 이렇게 흑갈색의 위조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염되면은 전파력이 세고, 금년도에 전파되지 않더라도 내년도 또는 그 이듬해에 병증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불에 탄 듯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가지가 다 말랐죠. 열매도 말랐고 잎도 다 말랐습니다. 이때는 하마 벌써 많이 번진 상태죠. 아까 전에는 초기 상태고 이거는 말기 상태입니다. 화상병의 감염포, 즉 6월 23일 전년도 6월 23일 기준 보시면은 경기도 연천, 경기도 파주, 경기도 양주, 광주,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전북 익산, 그 다음에 충북 진천, 음성, 충주, 제천, 경기 이천, 강원 평창. 그래서 전체 500농가인데 제가 알기로 이 6월 23일 이후에도 계속 발견됐기 때문에 전체 한 650호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 기주화, 몸속에 이런 병원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된 농가가 다른 가수원의 농사를 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교차 감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내년도 5월, 6월 달에는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양만큼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술센터에서 화상병 예방 대책 관련 방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로드맵을 가급적이면 거의 100%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상병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정도구 소독 철저, 그 다음에 기온기 등 대형 농기구도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바퀴로 다 옮깁니다. 토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장갑, 모자, 작업복 소독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꽃다기 장갑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 장갑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 교체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 이동 시에 농기구도 소독하셔야 되죠. 전정 후에 장가지 파쇄 또는 매물 처리, 외부인 무단 출입 제한하셔야 됩니다. 신발 등으로 전염이 됩니다. 토양균이 묻어서. 그래서 도둑할 경우는 소독 후에 가수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야생동물도 차단해달라. 병원기를 전파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신고는 이런 증상이 발견됐을 때는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독 방법이 중요하죠. 소독 약재는 70%의 알코올이 있습니다. 시중에 팝니다. 여러분 용기에 담아서 파는데 그거,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락스 220배. 그러니까 물 한 말에 락스 1리터입니다. 물 한 말 락스 1리터. 이게 이제 아마 결과적으로 치아 염소산 나트륨인데 락스 20배 또는 70% 알코올. 이거 시중에 팝니다. 락스 팔고, 단 락스는 물 한 말에 1리터. 정톱이나 가위는 소독액의 침지
담갔다가 락스나 알코올로 소독하신다. 그 다음에 개운기 등 대형 농기계는 분무소독 뿌리셔야 됩니다. 바퀴라든지 이런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알코올 스프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걸로 전정가위를 소독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자, 전지전정의 주요 이론 쉬었다가 여쭤보더라고. 비료를 쭉 계셔, 비료를. 너무 과다 시비하셨구만. 그래 기량장이 발생되고 올해 또 갖다 뿌리 하나는 지달랐네. 배수도 불량하고 그런데. 배수도 안 되고 가솔 몇 평입니까? 530평이. 그 크진 않네. 그래서 정성을 다 했는데 아유. 너무 열과 성을 다하다 보니까 이래. 이 증상은 아까 열매 한번 주실랍니까? 네. 이 비정형과 이제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 비정형이 아니 보기도 싫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붕소병핍인데 특정 A 성분을 지나치게 과시비하면은 네. 붕소 B를 흡수를 못해요. 아, 그게 이제 기량성 때문에 A 성분 때문에 B 성분이 식물이 흡수를 못해. 예, 내가 붕소를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붕소 B 결핍이 왔다. 또 어르신 같은 경우는 과피색을 이래 보면은 상당히 질소가 많습니다. 예. 색깔이 검어요. 예, 팥죽깔 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색깔 같아. 예, 그렇게 질소 올리는 그런 걸 주지 마시고 어르신 보시기에도 현재 가수원 상태가 도장지도 많고 입도 시커멓지요. 복잡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 과육 조직이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달린 채로 이제 갈변이 왔네, 그죠? 예, 달린 채로. 예. 그래서 칼슘도 부족하고, 질소 과잉, 칼슘 부족, 이거 봐서는 붕소비 부족, 결핍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시비, 무태비 하시고, 그 다음에 미량원소를 꼭 주셔야 돼요. 미량원소하고 붕사를 꼭 땅에 뿌려야 되는데, 미량원소는 300평당 2포, 붕사는 300평당 2kg를 반드시 시비하셔야 됩니다. 일종의 생리장애라, 이게. 300평당 2포? 예, 두 개씩 주셔야 됩니다. 아. 전지전정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N율. CN율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지상부 탄수화물과 지하부 질소를 우리가 카본 앤 니트로겐율, 즉 CN율이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이론 교육은 원래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10분, 20분 듣다 보면은 재미가 없고 지루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2번, 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식물체 내에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이 알맞을 때 생장과 결실이 동시에 알맞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학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잎의 동화작용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과 뿌리로부터 흡수된 질소의 비율에 의해서 가지의 생장, 꽃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가지를 잘라내는 정도에 따라서 수체 내의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이 달라지므로 나무의 수령, 수세, 품종 등에 따라 전정량을 조절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목은 질소량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약전정, 가볍게 전정 또는 무전정, 전정을 하지 않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축적시켜 꽃눈 분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수세가 약화되거나 또한 노목은 질소보다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많아서 꽃눈이 너무 많이 생기는 반면에 세 가지 신초 생장량이 불량하기 때문에 강전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꽃눈 수를 줄여서 신초 발생량을 촉진 또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스쿼링 또는 환상박별하죠. 하면은 이거는 지상부의 탄수화물 많이 축적시켜서 꽃눈을 많이 확보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수세가 강한 나무에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CN율에 따른 생육 특성 및 관리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구분해보면은 만약에 첫 번째 탄수화물이 부족하고 질소가 많다. 그럼 어떻습니까? 도장지가 많죠. 그래서 꽃눈 형성이 불량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약전정 또는 무시비 또는 감비 비료량을 현저하게 많이 줄여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은 다소 부족하고 질소가 많다. 그럼 역시 수세가 강하게 됩니다. 꽃눈 형성도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불량합니다. 이럴 때 역시 약전정, 수세 약화 대책, 그 다음에 감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탄수화물도 측정하고
질소도 적정하다. 그러면 수세가 안정됐다는 말씀이죠. 늘 해거리 없이 동일한 질시를 양호하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책 방안은 없습니다. 좋기 때문에. 반대로 탄수화물이 많고 질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 생육 특성을 보시면은 생육이 불량합니다. 여러분들 질소가 과다하게 부족하고 탄수화물이 많아요. 그러면 꼽눈이 좋겠지만 꼽눈이 나쁩니다. 여기 보시면 꼽눈 형성이 불량하고 신초가 나오지 못하는 생육이 불량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강전지, 톱밥 과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소를 요소나 유한, 이런 계통의 어떤 그 니트로겐을 토양 시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면 시비도 필요하겠죠.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내 가수 안에 어떤 나무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체관리를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는 TRU, CNU와 마찬가지로 TRU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TRU는 Top and Roots, 그 탑,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Tree and Root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Top and Root나 Tree and Root나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뜻을 보시면은 나무의 지상부와 지하부 성장의 중요한 비율을 말합니다. 토양 내에 수분이 많거나 질소 과다 시용, 일조 부족, 석회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하부의 성력이 나빠져서 TRU가 커집니다. 따라서 나무를 옮겨 심거나 뿌리가 많이 잘려나간 경우에는 지상부 가지도 일정하게 여러분들이 적당히 제거해서 TRU를 조정해 주어야만이 신초 생장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나친 강전정은 뿌리의 양수분 흡수에 비해서 지상부 눈의 수가 적어서 도장지 발생이 많아지고 신초 생장은 강해지고 꽃눈 형성은 불량해진다. 그래서 지나친 강전정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와 같이 가지의 성장이 강해지는 것은 TRU의 불균형에 의해 일어나는 성장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식물은 TRU율이 1에 가까우며 과수는 1보다 낮은 지상부에 비해서 지하부 발달이 조금 더 좋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뿌리의 힘이 지상부의 어떤 가지나 잎 어떤 힘에 비해서 뿌리의 힘이 토양 속에 있는 뿌리의 힘이 다소 조금 더 강한 것을 우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장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단체 교육, 연수원 교육 가보시면 각 강사들이 정부 우세성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보시는 이 사진이 정부세입니다. 도장지가 많다는 게 정부세입니다. 대체적으로 각 가지의 최상단 부위에 위치한 눈들이 성장력이 왕성하고 기부 쪽으로 내려올수록 성장력이 약해지며 최하단 기부에 있는 눈은 발화하지 못한 채 자마가 됩니다. 즉 숨은 눈이 된다. 가지를 수평 상태 또는 그 이하로 휘어주었을 때 가지 밑면은 밑면에 있는 눈은 약하게 되거나 윗면에 있는 눈은 왕성하게 자랍니다. 이와 같이 높은 위치에 있는 눈의 성장이 왕성한 성질을 정부우세성이라고 합니다. 정부우세, 즉 도장지가 많다는 말이죠. 도장지가 많은 그런 가지는 보면은 이 성품이 좋지 못합니다. 권세가 강하고 그래서 한자 용어를 적절하게 잘 구사를 했습니다. 그림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만약에 이 A 원목인데 원목을 그대로 뒀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가 발생되고 역시 위가 그냥 세게 자라죠. 전부세 때문에. A를 만약에 50% 정도 절단해버리니까 여기서 또 강하게 진입이 되는 게 있죠. 세게 자라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강하게 자란다. 밑에 거는 자마가 되어버리거나 약하게 찌는 자마 없이 약하게 자라죠. 그래서 상단부에 있는 눈이 힘이 좋다는 뜻이 바로 정부우세의 내용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가지를 그대로 두는 상태, 자연 방임하면 이런 식으로 자라죠. 근데 싹트기 전에 이 가지를 활과지 이렇게 굽히면은 제일 꼭대기 부분,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눈이 강하게 진입하여 자란다. 제가 이 가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4월 달에 요게 대략 1 내지 2cm 자라면 다시 가지를 펴주면은
기부부터 끝까지 골고루게 신초를 받을 수 있다는 영상을 한 열흘 전에 촬영해드렸죠. 수평 이하로 유인하면은 여기서 제일 높은 쪽에 있는 부위에서 눈이 가장 진입해서 자랍니다. 이게 이제 정부우세 현상이다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우세성이 또 있죠. 하지우세성은 정부우세와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쪽의 가지보다 아래쪽의 가지가 훨씬 왕성한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반대죠. 이런 나무는 수령이 갈수록 세력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보면 현장에서 보시면은 일단 주직에 굵은 가지가 쫙 뻗어 있으면은 위에 지상부가 성장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수령이 갈수록 세력이 약해지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 지표 낮게 가지가 위치하면 하지우세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조치를 해야 되죠. 이거 제거함으로 해서 여기서 소비될 약물을 다른데 분산시켜서 나머지 부분이 원활하게 건전하게 잘 회복되거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하지우세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사가 심한 데는 사다리 덮기도 힘들고 또 경사 심한 가수원은 사다리 7자 위에 올라가면 엄청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지우세형으로 키우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내 가수원 입지 조건 형편에 맞게 내가 나무를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전정 이론, 연면적 지수를 보겠습니다. LAI, Leaf Area Index, 연면적 지수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지면 단위 면적당 지상부 식물 잎의 총 면적의 비를 말합니다. 또는 식물 군락의 연면적을 그 군락이 차지하는 지표 면적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LAI라고 부릅니다. 자, 사과에 있어서 열매의 연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죠. 한 알의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보통 40 내지 50매 정도의 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많은 수의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잎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잎도 무효엽과 유효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은 햇빛을 잘 보는 쪽에 위치한 유효엽을 말하겠습니다. 그늘 속의 잎은 무효엽인데 그늘 속에 날 뜨겁고 또 이럴 때 보면은 그늘 속에 있는 잎이 누렇게 아무런 갈반병 징후도 없이 황화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무효엽이 되겠습니다. 그런 잎은 갈반이 와도 갈반병이 아니다. 무효엽의 자연스러운 황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잎수가 지나치게 많으면은 과밀장애가 발생해서 잎과 과실에 햇빛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므로 과실의 품질이 떨어지고 꽃눈의 착생이 오히려 더 불량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의 잎수가 바람직하다. 잎의 총 면적을 나무가 심겨진 토양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 연면적 지수입니다. 그래서 적정 연면적 지수는 우리가 2.0, 3.0으로 보는데 보통 10아루당 300평당 100만 매 내외가 되겠습니다. 300평에 만약에 100주가 심겨져 있다. 그러면 한 주당 햇빛을 잘 보는 잎 200과가 착과됐을 때 대략 10,000매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좀 더 많으면 더 좋습니다. 다음 6번째, 주지의 분지 각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전정 교육할 때 자주 말씀드리죠. 그림하고 동일합니다. 분지각이 좁을수록 왕성하게 자랍니다. 이게 원주간인데 여기서 나오는 측지가 주간 가까이 있으면 아버지 아들이 같이 자랍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좁을수록 이 분지각이 좁을수록 강하기 때문에 꽃눈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이 분지각이 수평으로 갈수록 성장은 약화되지만은 꽃눈 착생은 오히려 더 양호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무를 키울 때는 아버지와 아들 주 종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게 대략 한 4:1 정도. 그 다음에 신규 측지가 발생됐을 때 이쑤시개로 분지각 90도 잡아주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끈으로 유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주종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외성대목은 이쑤시개로 수평 이하 유인 처리 또 수평 유인 처리, 그 이것도 적심도 하죠. 그 다음에 교목성은 큰 나무죠. 주지선다를 45도로 해서 끝이 늘어뜨리지 않게 해줘야 뿌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나무의 결과 습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나무는 지난해 자란 1년생 가지의 잎, 눈이 올해 꽃눈으로 분화 발달돼서 다음해 내년 3년 차에 꽃이 피고 결실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안대 1년지죠. 여기까지 전나 여과가 있고, 그 다음에 2년지 중과나 최단과지가 있고, 단과지. 여기 이제 중과지도 있고, 장과지도 있을 수 있죠. 3년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과흔이 나옵니다. 열매 달리고 과대지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요새 외성대목은 나무를 심고 곧바로 달립니다. 결국 2년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 심고 그 다음에 착과. 첫 해 10개 정도, 15개, 그 다음에 뭐 20개 이상도 될 수가 있고, 3년에는 꽤 많이 착과되죠. 보편적으로 사과나무는 3년지에 결실됩니다. 신초의 견눈이 당년의 꽃눈으로 분화되었다가 다음 해 개화한 꽃눈을 액화라고 합니다. 보통 과실이 나쁩니다. 1년생 가지의 잎눈을 2년째 꽃눈으로 분화시키려고 하면은 절단전쟁을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됩니다. 최근 인근 지역에서 해마다 열매가 없다. 홍두입니다. 단과지가 나오는데 단과지 끝이 분명히 점하고 좋은 꽃인데 그놈을 적심을 잘못 배워 오셔가지고 끝을 다 막은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꽃이 돼야 되는데 5월달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열매가 없죠. 그 다음에 단 겨울까지는 이제 절단을 통해서 제가 적심 반적심이죠. 키워야 된다. 여러분들 사과 이 꽃눈은 혼화바. 이 혼화바가 뭐냐면은 즉 여러분들 보시는 한 개의 꽃눈에 5개의 꽃과 10개의 이파리와 한두 개 정도의 생장점이 존재합니다. 복숭아는 복화바가 되겠죠. 자, 여러분 또 전쟁하시기 때문에 가지의 생장 생리에 대해서 또 아셔야 됩니다. 가지를 보면은 같은 착생 위치, 좌우측 같은 위치, 같은 분지 각도, 같은 가지의 길이, 같은 세력의 가지는 같은 세력으로 자란다. 또 분지 각도가 좁은 가지는 넓은 가지보다 더 강하게 자란다. 앞에 말씀드렸죠. 또한 분지각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높은 곳에 위치한 것들이 더 강하게 자랍니다. 전부세 때문에. 굵은 가지는 간 가지보다 더 강하게 자랍니다. 굵은 놈이 더 힘있게 자란다. 왜? 관답할 수가 많습니다. 주간 가까이 착성된 가지가 멀리 있는 가지보다 더 잘 자랍니다. 이게 주간인데 주간에 주지가 나왔습니다. 이 주간 가까이 있는 주지상에 주간 가까이 있는 가지가 저 멀리 있는 놈은 약하게 나오죠. 이 가까이 있는 놈은 세게 나옵니다. 예,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그런 기본적인 생장 생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겠죠. 절단에 따른 여러 가지 생장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단 전장을 하면은 절단한 가장 아래 눈부터 강하게 자라고 내려올수록 약하게 자랍니다. 여기서는 여기를 절단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하게 나오고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약하게 나옵니다. 꽃눈 착생을 원한다면 절단 전형을 가급적이면 삼가하셔야 됩니다. 1년생 나무의 회초리 가지와 방추형의 주간 선단부 연장지는 대체적으로 절단하여 측지 발생을 유도합니다. 강하게 절단하면 절단면 가까운 부분 몇 개가 강하고 각도가 좁은 새순이 발생됩니다. 선단부만을 조금 절단, 즉 약하게 하면은 남아있는 여러 개의 눈이 짧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커팅을 하라. 그 말씀이죠. 이들 신초는 비교적 분지각이 좁고 화 착생이 잘 된다.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약하게 하라. 밑에 세 번째, 적게 절단하여야 나무의 수관을 좋게 형성하고 공간을 메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절단량이 많을수록 뿌리의 발달이 오히려 억제됩니다. 따라서 강전쟁을 통해 나무를 적게 만들 수도 있죠. 특히 여름 전쟁이 그렇습니다. 여름에 전쟁하시면 수세가 조금 약화될 수가 있고 또한 수세 센 나무는 수세 어떤 안정을 조금 유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은 소금 전쟁이 되겠습니다. 소금 전쟁은 여러분들이 기부에서 가지를 완전히 말끔하게 솎아내는 것을 우리가 솎아낸다. 소금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금 전쟁은 솎아내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이 가지 반발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꽃눈이 이렇게 잘 착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측의 절단 부위에 따른 가지 생장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A
제일 끝에, 주지 제일 끝 선단부에 가볍게 절단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은, 기부에서 신초가 발생되면서 안쪽에 눈들이 트고 있죠. B처럼 조금 더 길게 절단해버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세게 나오면서 이렇게 화가 착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C처럼 조금 더 많이 잘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강하게 나오죠. 기부에서 완전히 신초를 다 제거해버리니까 일자로 가늘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은 중간쯤에 딱 잘라버리니까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묘목 접수를 채취해서 접을 붙일 때 1등분, 2등분, 3등분, 그래서 1등분과 3등분 제외하고 중간에 걸 씁니다. 이거 중간에 해보니까 힘이 세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묘목 접수를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단부 가까이 가볍게 절단하기를 주로 많이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약하게 발생되면서 안쪽에 있는 눈들이 잘 틉니다. 약하게 잘 틉니다. 그래서 절단부에 따른 가지의 생장 상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동계전정과 하계전정이 또 있죠. 먼저 동계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전정은 휴men기에 자르는 동계전정은 남은 눈에서 세 가지가 강하게 자랍니다. 즉 자른 후에 남은 수는 적지만 뿌리의 양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흡수된 양수분과 저장 양분이 남은 눈에 집중되기 때문에 강하게 나옵니다. 반면 하계전정은 늦은 봄부터 초가을에 하계전정을 하게 되면 잎의 숫자가 감소해서 광합성 양이 적어지고 2차 생장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양분 소모는 많고 수채 내 양분 축적이 적어져서 나무의 세력도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뿌리와 가지의 생장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잎의 광합성 능력이 가장 왕성한 8월달에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절단전정과 소금전정. 절단전정을 하면은 세 가지가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꽃눈 형성은 늦어집니다. 따라서 골격지를 내가 만들거나 또는 늙은 나무, 고령목, 노목의 수세 회복을 목적으로만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속가주는 속금전정. 속금전정은 전정의 자극이 속가준 가지 근처에만 미칩니다. 따라서 세 가지의 생장 촉진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수간 내부의 광 환경을 좋게 해서 꽃눈 형성이나 품질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열매의 크기 증대, 품질 향상, 해거리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절단전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정의 원칙은 소금전정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강전정, 약전정 그림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전정, 약전정인데 강전정 이렇게 강하게 딱 절단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면 세게 막 나오죠. 그러니까 생장은 계속되면서 양분 소모가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꽃눈인지 아닌지 하나 왔죠. 그럼 약전정 한번 볼까요? 약전정은 끝만 가볍게 절단해보니까 약하게 자르면서 안에 화 형성이 촉진됩니다. 생장은 정지가 되고 동화 양분이 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잎들이 축적이 돼서 이렇게 화 형성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전정은 권장을 드리고 아주 수세가 약화되거나 아주 나무 나이가 고령화됐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강전정을 권장하지만 대부분은 약전정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전정을 강하게 하면 세 가지 세력이 강해지고 수채내 양분 축적이 적어져서 꽃눈 형성이 불량하고 뿌리의 생장도 떨어집니다. 약전정을 하게 되면 세 가지의 생육은 약하게 되지만은 초기 잎면적이 많아지고 꽃눈 형성도 좋게 되겠습니다. 나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약전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지를 많이 남기게 되면 수관이 복잡해지고 나무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나무의 세력이 강한 경우에는 약전정, 세력이 약한 경우에는 강전정, 유목계에는 약전정, 노령목은 강전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생종이나 세력이 약한 품종은 강전증, 후지 품종 등 세력이 강한 품종은 약전증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번째, 결실량과 영양선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과실, 줄기, 뿌리의 순으로 배분됩니다. 결실이 과다하면 지상부의 생장은 물론 뿌리의 생장도 감소됩니다. 따라서 수간 확대가 필요한 일반적 유목기에는 과도한 결실을 삼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초밀식 재배의 경우에는 유목기부터 적정한 결실을 유도해서 과도한 영양 성장으로 인한 밀식 억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초밀식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수간 억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조기에 착화시키는 것도 수간을 억제시킬 수 있고 과밀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전정과 수채 호르몬의 변화. 전정한 나무의 사이토키닌, 오옥신, 지베르린 농도는 전정을 하지 않는 나무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특히 바라기에는 주간과 주지의 사이토키닌 농도가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후 성장이 시작되면서 전정한 나무의 3가지에서 특히 지베르린 농도가 높습니다. 뿌리에서 합성되어 목질부를 통해 지상부로 이동되는 사이토키닌은 전정 강도가 심할수록 남아있는 부분에 분배되는 양이 많아서 왕성한 성장을 조장하게 됩니다. 절단 전정의 강도가 강할수록 늦게까지 성장이 되고 또한 잎의 노화가 지연되는 것도 뿌리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사이토키닌의 양과 연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조정과 자정작용을 수행합니다. 위량원소 시비와 나무 수세에 맞는 개체적 시비관리 또는 세력에 알맞는 정지 전정을 통해서 고품질 과실을 여러분들이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사과콜라TV를 통해서 이런 미량원소에 대해서 계속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역시 미량원소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미량원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미량원소는 착색, 당도, 경도,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장애, 칼슘 결핍이라든지 봉소 결핍, 내부 관리변, 경도 약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이 미량원소가 커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강력히 드립니다.